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월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는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일자리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나머지 두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자세한 상황을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을 수치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41%, 0.17%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다우 지수는 35,208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4,436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만이 빠졌습니다. 0.41%의 내림세를 보이면서 14,835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좋지가 못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를 살펴보시면 1,49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다치로 집계가 됐으니까요.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 쓰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수는 미국발 훈풍을 받지는 못하고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에는 빨간불을 켜더니 하지만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한 이후에 지금도 파란불을 켜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상황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0.14%가 빠지고 있습니다. 3,265선에서 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코스닥 시장은 0.27%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56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선물지수도 이어서 살펴보시면 0.45%, 44%의 약보합세를 보입니다. 431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코스피 시장 203종목은 오르고 있지만 653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면 455종목은 상승하고 있지만 895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의 수급 상황을 먼저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380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4,250억 원을 덜어내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사들이고 있습니다. 5,675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563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1,906억 원을 덜어내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2,622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12종목 내에서는 지금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1위부터 12종목 내에서 단연 눈에 띄는 종목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지금 셀트리온도 제치고 시총 12자리에 올라가 있고요. 23.21%라는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요. 그날도 마감 동시호가 구간의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 장 초반부터 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장 초반에 10%대 정도로 출발한 이후에 지금은 23.21%의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호재가 들어와 있는지 지금 짚어보니까요. MSCI 조기 편입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조기 편입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짚어지고 있고요. 코스피 200 지수에도 지금 들어갈 것이라는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장대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고 지금 주가는 86,000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PI 첨단 소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첫날입니다. 오늘 지금 주가 잘 가지고 있는데요.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75%, 5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55,400원 정도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호석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는 역대 최대 실적을 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3에서 4%대 약세를 보이면서 20만 3천 원 정도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미약품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지 못한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롤론티스 출시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4% 가까이 빠지면서 31만 8천 원 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원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6% 넘게 올라가면서 거래량도 꽤 많이 터져 있습니다. 고지혈증 신약이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일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최초로 정제를 개발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을 조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대 강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는 30만 5,400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잇따라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52주 신고가도 터치한 이후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페24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카페24의 지분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장중에 고가보다는 그래도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14%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면서 51,300원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HK 이노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새내기 주로 등극을 했는데요. 지금 주가는 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2,500원, 6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컨디션을 생산하는 회사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지수가 빠지는 만큼 대다수의 업종에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중에서 은행 업종은 잘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카카오뱅크의 상승률 덕분인데요. 카카오뱅크가 22% 넘게 상승해주면서 은행 업종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등락률을 봤을 때 18%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고요. 금융업 그리고 지금 전기전자 업종에서 강보합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다수의 업종에서 하락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의약품 업종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에이프로젠 제약에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계와 철강금속, 유통업, 운수창고 업종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면요.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인터넷 업종이 가장 그래도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카페24에서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IT 부품과 일반 전기전자, 화학, 종이, 목재 업종에서 전거래보다 힘을 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들도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종에서 가장 큰 하락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카스가 가장 크게 빠지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제약업종, 의료정밀기기, 기타 서비스, 금속업종이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으로 어떤 수급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엠과 이오테크닉스, 심텍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에코프로 HN, 셀트리온 제약은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에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요즘에 날씨가 살짝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제는 저기 비가 좀 많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스콜 같지 않아요? 네.
비가 많이 오고 네. 오늘도 소나기 온다고 하니까 어. 뭐 여러 가지 좀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스콜이 온다고 하나요? 몇 시쯤 네. 온다고 하나요, 혹시? 그건 모르겠어요. 시간. 정말요? 저 오늘 네. 해금 배우러 가야 돼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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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걱정이 앞서네요. 네, 이렇게 걱정이 앞서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요즘에 주가 추이를 봤을 때 주목할 만한 종목이 또 있었어요. 오늘은 살짝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죠, 전문가님?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되고 있고 2분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호실적이다 라는 말들 때문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빠지긴 했는데 네. 최근에 8월 6일까지 보면은 뭐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엄청난 놀라운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금요일에는 뭐 17.79%까지도 장중에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이 장대 양봉이 고점에서 나와줬는데 이 거래량도 상당합니다. 저점에서 거래량 저점에 비해서 상당한 모습이 나타나고 이 시점에서는 이제 거의 뭐 횡보하는 양상이 나타났었는데 그것을 이제 다 완전히 급등세로 만들었고 이게 이제 상장한 지 사실 얼마 안 된 종목이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에 이제 상장해가지고 처음 상장해서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급락세가 나타났었죠. 그래서 급락세가 나타났던 그 상장 이후의 종목인데 그 상장 이후의 높은 가격 전 고점보다도 훨씬 더 높게 치솟아 올라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상당히 좀 호전세가 여기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2분기 영업이익이 66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는 거 이런 점들이 반영이 됐고 매출액은 1,4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7.2%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출액은 3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상당히 추세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실적 호재에 더불어서 노바백스 백신 공급 계약 체결 소식도 들어와 있잖아요, 전문가님. 네, 노바백스의 이 EU, 유럽연합의 백신 공급 계약 체결 소식도 수혜로 상당히 좀 호재로 꼽히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계속해서 이 신고가를 이루는 것이 사실 그런 호재들이 단기적으로는 많이 반영이 되죠. 호재들이 엄청난 그런 뭔가의 추세 상승의 모멘텀이 되고 있는데 유럽 집행위원회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백신 후보 여기서 MVX 이쪽에 이제 선구매 계약이 최종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계약이 유럽과 노바백스 체결됐다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유럽 의약품 규제 당국 EMA의 승인을 받은 후에 유럽이 선택권을 행사하면요. 그것이 2023년까지 추가로 1억 회분을 더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또 물량을 좀 마련해놨다. 1억 회분을 더 제공한다는 것이 엄청난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에 노바백스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노바백스 백신을 시생산 중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계약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한 또 수급에 몰리는 것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적도 좋았는데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실적을 더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반기가 상당히 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전에 노바백스 관련해서 정부 계약 물량 이런 것들로 CMO나 CDMO 이쪽으로 더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와 또 내년까지도 또 더 좋게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하반기와 내년에 더 좋아진다 그랬는데 한번 화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화면에 보시면요. 이제 2020년에 이 매출이 2,256억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이건 예상치죠. 올해 말까지 예상치인데 9,850억. 그러니까 하반기는 아직 결과값이 안 나왔잖아요. 이제 3분기에 4분기가 안 나왔는데 1분기는 670억, 2분기는 1127억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3분기와 사실 이 두 가지는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수치가
이거 합해봤자 2천억도 안 되죠. 2천억 1분기, 2분기 합해도 2천억도 안 되는데 야 3분기, 4분기가 거의 뭐 7천억이 넘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놀라운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 하반기 때 7천억 이상 또 내년에는 그에 더불어서 뭐 7천억을 넘어서 또 1조 이상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377억이었는데 이게 지금 올해 하반기 포함한 예상 실적이 4,350억까지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거의 뭐 10배 이상 영업이익 뭐 10배 이상 상승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상승세 추세에 이런 실적 상승세가 성장세가 돋보여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SK 바이오사이언스 판단할 수 있고 부채도 얼마 안 됩니다. 부채도 32%에 자본 유보율이 3,273%라서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안정적인 측면으로 회사 경영은 현재 안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성도 굉장히 돋보이는데 뭐 단 한 가지 좀 단점으로 꼽자면 PBR이 너무 높다. PBR이 56이라는 거. 이거 빼고는 그 PER이 454 이런 점 빼고는 크게 염려할 부분은 현재 상황 성장성에서는 의심할 부분이 없는 종목이 SK 바이오사이언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일까요? 아니면 좀 따라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근데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단타로 친다면은 따라 들어갈 수도 있겠죠. 단타로 치면은 손절선 마이너스 한 5% 잡고 따라 들어가서 추세를 노리면서 단기 추세로 빠르게 대응한다면은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단타를 칠 수 없는 사람이다. 뭐 직장인이고 평상시에 계속 계절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은 지금 따라 들어가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지금보다는 지금 이 종목 들어갈 거였으면은 이때 들어왔어야 되죠. 이때 7월이나 뭐 지금 들어가기 좀 부담이 있죠. 네, 그래서 6월이나 7월쯤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또 이때 처음에 이제 막 따상이 나오고 했었는데 따상 갔다가 상장하고 막 이렇게 급락했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이쯤에서 뭐 바닥을 완전히 잡기 힘들겠지만 이 정도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노려봤어야 되는 건데 뭐 물타기를 하든 지금 신규로 만약에 스윙이나 중장기로 노린다고 한다면은 약간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뭐 PBR이 아까 보셨다시피 50이 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단타로 친다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추세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추세는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좀 꺾이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매도를 이렇게 전략을 짜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실적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주가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이시라면 추세가 꺾이는 시점에 매도를 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들어가신다면 굉장히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상승에 따라서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올해 초에 주가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셀트리온은 아직 연초 주가에 다다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총 네. 1위에서 9위까지 거기다 대부분의... 지금 오늘은 또 카카오뱅크에까지 밀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네. 대부분 상승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연초라는 건 이제 1월이고 1월 아니면은 뭐 작년 12월 말 대비해서 대부분 주가가 올랐어요. 뭐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요.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다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제외하고 하나씩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보시면요. 지금 작년 말에 81,100원이고 했는데 지금 82,000원대까지 올랐고 SK하이닉스도 역시 올랐고요. 뭐 네이버, 카카오 말할 것도 없죠. 이 두 종목이 거의 상반기 다 이끌었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도 역시 삼성전자 고통주와 함께 회복을 했습니다. 연초로 회복을 했어요. 자,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뭐 2차 전지 상당히 좀 올렸다가 좀 눌림목이 있었지만 역시 또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는 양상이 나타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또 현대차까지 다들 괜찮은 10% 넘는 연초 대비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가장 밑에 보시면 셀트리온은 네. 야, 셀트리온은 지금 마이너스 25.1%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연초 그리고 작년 연말 대비 25%가량 눌렸고 시총 순위 변화도 4단계, 5단계가 떨어졌습니다. 4단계, 5단계 떨어져서 또 뭐 이런 카카오뱅크 같은 또 신규 종목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 뭐 자꾸 밀리는 거 아닌가. 4단계, 5단계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거 상당히 또 셀트리온이 언제 올라가는지 또 앞서서 그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계속 급등한다고 나타났잖아요. 네. 근데 같은 바이오주인데 같은 제약 그렇죠. 바이오주인데 네. 셀트리온 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까 전에 또 호재가 있었죠. 노바백스. 네. 노바백스 관련된 백신 관련 이런 호재가 있었는데 뭐 공급 계약 체결 소식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이건데 코로나 관련 백신이잖아요. 코로나 관련된 게 이제 노바백스입니다. 근데 셀트리온 역시 코로나 치료제로 뭐 상당히 일가견이 있잖아요. 레키로나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둘 다 코로나 관련 업종이긴 한데 이거 하나는 또 급등이 나오고 하나는 레키로나주도 잘 팔고 있거든요. 유럽에 잘 팔고 또 여러 해외 매출로 이렇게 공급 계약을 계속 체결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상당히 좀 셀트리온 주주들에게는 현재 좀 씁쓸한 뭐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연일 신고가를 또 경신하는 상황이었는데 셀트리온의 힘이 좀 부족했어요. 그럼 앞으로 뭐 셀트리온이 좀 주가가 반등할 만한 모멘텀은 없을까요? 네, 그렇죠. 2분기 실적 발표라는 측면과 또 3분기 신제품을 론칭을 합니다. 론칭하고 또 셀트리온 그룹 3사의 합병 있겠고요. 그리고 레키로나주의 해외 매출 판매 극대화 이런 점들이 되겠고 스텔라라에 대한 이거는 이제 내후년까지 봐야 되죠. 뭐 1년, 2년, 3년 뒤까지 봐야 되는 이런 점들이 분명히 매출로 잡힐 수 있다라는 거고 기존에 또 잘 팔리고 있는 트룩시마와 허주마, 램시마 역시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측면 이것이 사실 뭐 셀트리온의 가장 주가 상승할 만한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분기와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또 내년까지는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이 실적 성장성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뉴플라이마 매출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 램시마 SC 또 미국의 트룩시마 매출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셀트리온 제품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이 가장 상승의 모멘텀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셀트리온 그룹하면 세 회사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얘기를 하는데 이 세 회사가 합병을 할 경우에 가시화가 될 경우에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합병이 된다고 뭐 100% 이게 급등 호재다 이렇게는 볼 수 없어요. 근데 보다 이제 회사를 장기적으로 경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안정적인 초석을 마련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미 합병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 홀딩스가 지난달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와 셀트리온 스킨큐어를 흡수 합병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또 이거 이후에 홀딩스가 이제 지주사니까 이쪽으로 되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 3사의 합병이 앞으로 추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더 경영상에서 상당히 좀 효과적인, 효율적인 뭔가의 수직적인 빠르게 보다 경영을 빠르게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초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단기적인 엄청난 모멘텀으로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점들이 뭔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지휘 체계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고 더 깨끗하고 클린한 이런 경영상의 것들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보시면요 지주사 체제가 아니었을 때 회사들은 뭔가 더 이렇게 안 좋은 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정부패 비리라던가 아니면은 꼬리물기 경영 이런 거라던가 이런 점들이 뭔가 좀
약간은 좀 부정적인 이런 점들도 몇 가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점들이 이제는 좀 더 깨끗하게, 요즘 뭐 ESG 경영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이런 지주사 전환은 ESG 경영에 상당한 또 하나의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던가 이런 경영 환경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셀트리온 3사 합병을 통해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선 주제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차트를 봤을 때 주가가 굉장히 잘 갔잖아요, 전문가님. 같은 바이오주인 만큼 셀트리온의 주가도 잘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저는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 현재 시점에서는 셀트리온이 더 앞으로 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미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상당한 또 용기가 필요하죠.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미 고점이고. 근데 고점이라고 제가 뭐 딱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점이라는 게 이제 상대적인 건데 네. 이제 쌀 때보다는 고점이 맞죠. 네. 근데 고점이 더 추가적인 고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지만 이제 싸지는 않다라고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많이 올랐다는데 이게 뭐 최상단 고점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어요. 추세가 상승해서 이거 뭐 계속 50만 원, 100만 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전보단 고점이다. 그렇죠. 네. 예전에 상대적으로 이때보다는 고점이 맞는 거죠, 사실.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싼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작년 12월 이때 뭐 거의 40만 원 갔잖아요. 40만 원 시점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26만 원 선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완전 추세가 반대죠. 반대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렇다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셀트리온보다 훨씬 실적이 좋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셀트리온이 더 큰 회사죠. 셀트리온이 더 큰 회사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매출 아까 뭐 다시 한번 좀 다시 보자면요. 물론 성장성은 지속되고 있지만 이게 지금 1조가 안 넘잖아요, 매출이. 올해 말에 예상치 컨센서스 하는 거 합해도 1조가 안 넘잖아요. 셀트리온 한번 보세요. 셀트리온 이미 1조 8천억 원이 넘었죠. 2020년 작년 기준으로. 올해 말까지 보면 2조 3천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2조 3천억 원인데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는 8천억이나 뭐 7천억, 9천억 이 정도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매출은 이렇게 셀트리온이 훨씬 높은 상황인데 몇 배나 높은 상황인데 셀트리온이 이렇게 떨어지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렇게 올랐다라는 것은 이거는 어느 정도의 그냥 수급적인 요인 또 심리적인 요인이나 뭐 노바백스라는 그런 백신에 대한 어느 정도 홍보 마케팅이 굉장히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심리에 잘 먹혀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레큐로나주 코로나 치료제로서 보다 더 많은 국가 보다 많은 사람들을 치료한다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셀트리온 역시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만큼 그만큼 좋은 추세 상황, 추세 반등 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측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시장이 상승하면서 다른 대형주들은 그래도 주가가 잘 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셀트리온의 주가는 주춤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요. 셀트리온의 주가도 언젠가는 잘 갈 것이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카페24입니다. 카페24는 제이린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페24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댓글을 주셨는데요. 오늘 카페24는 51,500원에 시작을 해서 52,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카페24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온라인 잡았다. 온라인 잡았다. 네. 네. 이 카페24는 원래 온라인 쪽으로 상당히 또 그 사이트 운영을 잘하는 회사죠. 온라인 계약을 해가지고. 자, 그런데 이번에 또 네이버와 동맹에 합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네이버와 이 플랫폼 확장 시너지 효과 될 것이다라는 네이버가 인수한다는 소문에 휩싸였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도 상당히 추세가 좋은 상황인데 이런 점들이 결제 마케팅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데서 네이버 플랫폼과 만나면은 보다 많은 고객들을 잡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인수 계약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점들이 어느 정도 많이 소문이 많이 돌고 있고 거의 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좋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점들이 사실 뭐 카페24가 실적 부문이 예전에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 예전에 테슬라 상장 1호 기업으로 코스닥에 입성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상당히 뭐 실적이 막 눈에 띄게 좋다라기보다는 미래 성장성, 비전이 좋다. 테슬라 상장 기업이면은 미래 비전이 더 좋은 거죠. 지금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계속해서 플랫폼을 대폭 확장을 할 것이다. 또 네이버를 만나서 확장할 것이다. 라는 건데, 또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에 대해서도 카카오가 또 인수합병할 수 있다. 이런 말들까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카페24의 이런 전략들이 상당히 또 좀 돋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 뭐 이런 세미나도 했거든요. 세미나에서도 카페24의 놀라운 뭐 온라인 매출이 올해 굉장히 높게 증가를 했다. 뭐 어떤 광고 솔루션을 시작한 어떤 데를 통해서 마케팅 센터를 통해서 온라인 매출이 400% 증가하고 뭐 회원수가 250% 증가한다. 카페24가 이제 관리를 해준 그 업체가 이런 여러 통계적인 수치를 들어서 카페24의 그런 매니지먼트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을 또 자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카페24가 확실히 그 온라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회사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이트를 하나 만들면은 이거를 이제 혼자 관리하기 힘드니까 여러 가지 도메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뭔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카페24가 여러 매니지먼트, 컨설팅 이런 점들을 좀 관리를 해주는 이런 마케팅에 대해서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인터넷 시대고 플랫폼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카페24의 이런 관리 능력이 또 한 번 돋보이고 있다라는 측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카페24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이건 지금 네이버와 이제 인수한다 뭐 이런 말들 때문에 크게 오늘 올랐다가 지금 고점 26%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지금 플러스 11% 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이 올랐죠. 상당히 많이 올라서 지금 만약에 중장기 투자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좀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단기 투자로 보신다면은 추세 잘 따라간다고 한다면은 크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추세 잘 따라가서 20일 이동평균선, 22 이동평균선에서 데드크로스 나오는 시점, 이 주가가 좀 하방으로 떨어질 때까지는 가져가자. 아니면 이제 트레일링 스탑 전법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자동 매수매도를 걸어놓을 수도 있죠. 그런 많이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트레일링 스탑으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어떤 자신의 최고점 찍었다가 거기서 이제 10% 빠지는 점에서 매도를 하는 전략, 이런 전략들을 세워보신다면은 그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카페24는 네이버의 피인수와 관련해서 오늘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좀 빠진 모습이 나타나지만 지금도 상승률로 봤을 때는 급등세를 연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거래소에서도 이에 관련해서 답변을 오늘 6시까지 해달라고 요구한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 네. 네, 현대백화점이 지금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굉장히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오프라인 위주로 하는 회사들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많이 좀 주춤해서 사람을 안 뽑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사람을 좀 줄일 것이다. 네. 이런 말들이 사실 많고, 실제로 이제 항공업종, 뭐 아시아나항공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뭐 많이 줄였죠, 인력을. 외국으로 잘 안 나가니까. 근데 이 현대백화점이, 면세점이 최근에 이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일자리 으뜸 기업의 2년 연속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사람 많이 뽑아요. 일자리가 많습니다, 현대백화점에.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상생활에 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에 상당히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일자리들을 새롭게 창출을 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또 이 면세점 쪽으로 면세점 그러면 또 명품이라던가 이런 점들 세금을 제외하고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또 부진하게 잘 팔린다는 거예요. 이게 안 팔리면 사람을 고용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줄여야죠. 기존에 10명 있는 것도 8명 줄이고 2명을 간추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자꾸 적자가 나면 안 되니까. 근데 야, 이 면세점이 또 명품이 또 잘 팔리다 보니까 엄청나게 또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또 사람만 뽑고 그냥 막 이렇게 막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족 돌봄 휴가라던가 반반차 제도, 월 1회 유급 보건 휴가, 이런 여러 안심 귀가 서비스, 뭐 난임 직원 시수비 지원 여러 가지 근무 환경들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근로자들에게 좋은 그런 회사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그렇다고 뭐 얘네가 이제 봉사활동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사람을 뽑는다는 거는 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가 현재 잘 돌아가고 있고 이런 명품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도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계속 적극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백화점 한번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지금 PBR이 0.42밖에 안 됩니다. 0.42밖에 안 되고요. 굉장히 쌉니다. 이거. 그리고 외국인이 18%나 갖고 있고 지금 정지선 회장 외 3인 이렇게 해서 36%, 국민연금이 역시 12% 갖고 있죠. 국민연금이 이거를 뭐 버리고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사주도 6%, 채권 등급 AA 플러스 상당히 좋아요. 채권. 예, 이런 것들이 만약에 회사가 좀 안 좋아지면 채권 등급이 떨어지거든요. B라던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이건 뭐 거의 뭐 부동의 그런 가치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매출 보세요. 매출. 이게 오프라인 위주로 하는 회사들이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는데 봐봐요. 지금 코로나 이전이 2019년, 2018년이었잖아요. 네. 이때 이제 1조 8천억 원 이랬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더 올랐어요. 오. 2020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코로나19 그러잖아요. 2019년 말부터 시작한 거예요. 정식으로는. 근데 우리나라에 대규모 확산된 건 2020년 초였죠. 2020년 초였는데 2020년 2조 2천억 원 더 늘었죠, 매출이. 근데 2021년 말까지 예상치는 더 늘 것이다. 3조를 넘어설 것이다 라는 것들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코로나를 뛰어넘는 엄청난 판매량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 이제 주역은 현대백화점에서 팔고 있는 명품이라는 거죠. 명품이 상당히 잘 팔리고 단기 순이, 그렇다면 매출만 올라가면 뭐하냐, 실속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단기 순이 역시 작년 대비 2배 이상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많은 업계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상. 굉장합니다. 영업이 역시 2배 이상 상승할 것이다. 올해 말까지. 좋습니다. 자, 그래서 부채 같은 경우도 79%에 뭐 자본 유보율 3,600%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상당히 또 안정적인 경영 전략을 하고 있는데, 추세를 보시면요. 이게 지금 5월까지 올랐다가 지금 떨어졌어요. 5월까지 올라서 지금 3개월째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여곡절이 많죠. 현대백화점에서 어떤 코로나가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측면들이 굉장히 대두가 됐었고요. 심지어 실제로 그랬죠. 실제로 강남 쪽에서 무역센터점에서 현대백화점 발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 매출은 계속 늘어나서 매출이 올해 3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고치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이 YGFN과 업계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가 물론 대거 발생을 하고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지만, 백화점은 그 고객의 숫자로 승부를 보는 회사가 아니죠. 고객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00명이라 하더라도 10,000명 중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고객은 사실상 100명 이내죠. 1% 이내입니다. 그래서 10,000명이 와도 100명이 거의 매출을 일으켜요. 명품, 비싼 걸 매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또 그럼 10,000명에서 5,000명으로 줄었다. 5,000명을 줄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또 100명이 기존의 매출을 그 이상을 또 일으켜 줄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은 꾸준히 또 잘 나갈 것이다. 지금 뭐 8만 원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8만 원에서 어느 정도 8만 5천 원, 9만 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의 추이 다시 한번 반등세 어느 정도 엿보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송범선의 시선 시간에는 현대백화점을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여전히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3,260선에 코스닥 시장은 1,050선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전 10시 30분에 개장한 중국 시장도 살펴보시면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시작한 이후에 지금도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48%의 내림세를 보이면서 3,440선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우리 양대 시장 모두 힘을 내주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